좀 어렵습니다. 앞에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493페이지 원가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법. 원가법은 한 문제 정도는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다 해놨죠? 원가법 한 문제 나오는데요. 자, 원가법 개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볼래요? 자, 우리 원가법은 이 건물 같은 삼각자산에 주로 많이 써요. 건물 같은 삼각자산. 이 건물은 감가가 되는 자산을 우리가 삼각자산이라 써요. 그죠? 자, 건물은 감가가 되잖아. 이걸 우리가 삼각자산에 쓴다. 그래서 삼각자산이라 불러요.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주로 적용하는 게 원가법이에요. 자, 요런데 우리가 원가법을 주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건물을 제가 평가 안 해보겠습니다. 요 건물을 평가하려고 하면 이 건물을 회복할 복자, 요 건물을 그대로 회복해보면 될까요? 회복해보면 되겠죠? 회복할 복자, 이룰 성자 씁니다. 똑같이 회복하여 이룬다 해서 이걸 복승가계라 써요. 자, 그럼 복승가격은 이 건물의 중고 상태를 재현한 거 맞죠? 이 건물의 중고 상태를 재현한 상태를 복승가격이라 써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중고 상태를 재현한 것이 되므로, 그죠? 이거를 새로 짓는 것을 새로 짓는다, 새로를 우리가 재현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을 조달이라 씁니다. 조달. 새로 조달한대요. 새로 조달하였더니 조달하는데 원가가 들어갈까 안 들까요? 원가나 비용이나 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새로 조달하는데 원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원가가 들어갔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니까 몇 년 감가가 발생돼야 안 돼요? 몇 년 감가가 발생하겠죠. 몇 년 감가를 빼주겠죠. 이걸 수정해 준대요. 감가 뭐다? 수정해. 몇 년 감가를 합치는 것을 뭐란다? 누계액이라 써도 돼요. 다른 말로 뭐다? 누계액이라 써도 같은 말입니다. 그럼 감가 수정을 쓰든 감가 누계액을 쓰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는 신규로 조달했어요? 중고 상태입니까? 예? 신규로 조달하겠죠. 어떤 시점? 평가는 항상 기준 시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시점에 신규로 조달한 원가를 재조달 원가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재조달 원가와 이 복승 가격을 비교하면 요는 중고 상태를 재현하겠죠. 복승 가격이나 여러분 책에 적상 가격이나 같은 말이에요. 적상 가격 같은 말이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 얘가 크겠죠. 그래서 재조달 원가는 복승 가격은 뭐다? 상한선이 됩니다. 자, 얘가 상한선이 되는 목적이 여기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감가만 좀 빼야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적상 가격 또는 복승 가격은 재조달 원가의 감가 누계액 또는 감가 수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요 재조달 원가가 뭐냐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재조달 원가가 뭔지. 자,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인 건설비라 했습니까? 그죠? 표준적인 건설비가 있어요. 표준으로 쓰는 건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의 부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의 부대비용이겠죠. 그래서 통상의 부대라는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의 부대비용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 표준적 건설비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표준적 건설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할 때 직접 이 건물을 지으면 공사비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죠. 이 직접 공사비 들어갑니다. 자, 간접 공사비도 있습니까? 서류 같은 거 띄잖아. 등기부 등본도 띄고 이래 되겠죠. 이거 간접 공사비도 있습니다. 직접 공사비도 있고 간접 공사비도 있을 거예요. 간접 공사비도 있고, 세 번째 수급인의 적정이윤. 수급인의 뭐다? 적정이윤. 적정이윤도 챙겨 넣어야 됩니다. 건설사 이윤도 넣어야 되겠죠. 건설사 이윤 안 남기면 안 되잖아. 요 건설사 이윤 때문에 자가 건설이든
도급 건설 관계없이 무슨 주의다?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한다. 그럼 제조를 원가는 무슨 주의?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합니까? 도급 가격주의를 이렇게 채택해요. 이렇게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하는 거죠. 그럼 제조를 원가는 무슨 주의다? 도급 가격주의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제조를 원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제조를 원가 해보겠습니다. 제조를 원가, 제조를 원가 줄였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을 복제원가라 쓴다. 이걸 복제원가 이렇게 써요. 그죠? 자, 복제는요 동일한 재료로 카피했어요. 자, 복제란 것은 동일한 재료입니까? 다른 재료입니까? 동일 재료입니다. 동일 재료로 하는 것을 복제인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동일합니까? 예? 물리적으로 똑같은 재료라는 것을 복제 원가라 쓴다고요. 자, 그러면 최근의 부동산 건축물은 동일 재료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동일 재료 똑같이 다시 쓰는 것을 복제 원가라 쓴다. 복제 원가나 재생산 원가나 똑같은 말이에요. 복제 원가나 재생산 원가 똑같죠.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재료를 구할 수 없으면 다른 재료로 대체해도 될까 안 될까요? 해야 되겠죠. 이게 대체 원가. 대체 원가 써도 되고 대치 원가 써도 됩니다. 자, 이 대체 원가는 동일 재료입니까? 다른 재료를 했어요? 다른 재료입니다. 똑같은 재료 안 써도 됩니다. 최신 재료 써도 됩니다. 자, 다른 재료 대체시켰어요. 이런 것은 오래된 부동산에 씁니다. 어떤 부동산? 오래된 부동산은 같은 재료를 구하기 어렵거든요. 자, 이 건물이 주택 같으면 주택으로 그대로 지으면 됩니까? 재료는 바꿔도 된다 했잖아. 주택 같으면 주택으로 지어야 됩니까? 주택으로 지어야 효용은 같지요. 주택은 효용이 뭐다? 쾌적성. 상업은 효용이 수익성이거든요. 이걸 뭐다? 효용성 측면에서 뭐다? 구했다 뜻이요. 이 용도 바꾸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걸 대체용가로 쓴다. 효용 측면에서 봤다 이 말은 대체용가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최신의 재료로 요즘 최신의 재료로 만들었으니까 이미 기능적 감가는 하였으니까 또 기능적 감가 미중 감가가 되니까 기능적 감가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는 감가는 고려합니까?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자 경제적 감가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슨 감가는 별도로 할 필요 없다? 기능적 감가는 별도로 할 필요 없다. 자, 여기서 제조를 원가할 때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를 요거를 구분 용어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좋겠네. 자, 제조를 원가에 대하여는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낸다면. 그래서 제조를 원가 좀 봐둬야 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원가 보면 대상물 제조달 원가에 요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했는데 요렇게 구한 방법을 다른 말로 적상가격 복승가격이라 부릅니다. 적어놨죠. 적상가격 복승가격을 한다라고 동그라미 2번 됐겠죠. 자, 이 원가 보면 비용성의 근거에 자 산정했기 때문에 근거에 하여 물건의 가치를 생산 비용에 더 높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논리에 출발하겠죠. 이거 산식은 복승가격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읽어보시고 자, 요거는 삼각자네. 적용 대상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죠. 건물 등과 같은 모든 삼각자선에 주로 적용한다. 주로 어디 한다? 건물 등 같은 삼각자선에 적용한다. 자, 받으시고 장난 읽어보시고 한 장 되면 제조달 원가 용어 정리 보겠습니다. 제조달 원가 봅니다. 의에 봅니다. 제조달 원가란 대상 기준 시점에 줄을 잡겠습니다. 요 기준 시점을 신축 시점으로 바꾸어서 문제 놓습니다. 요거 별표해 둡니다.
항상 무슨 시점이 된다? 기준 시점이 나와야 돼요. 신축 시점 잘 바꿔 놓습니다. 적었고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 재취득하는 경우 특정 원가의 총액을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 2번 봅니다. 줄 것입니다. 제조달 원가는 대상의 측성각이 상한선을 의미한다. 이 말이 뭐예요? 이 제조달 원가는 얘보다는 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럼 제조달 원가는 복선가격의 무슨 선이다? 상한선이다. 여기서 감가를 빼야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상한선이다 라고 적어놨고요. 자, 밑에 보시면 종류 있습니다.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 요거는 별표해 두시고 시험 잘 놉니다. 복제는 우리가 뭐다? 카피했다는 거요. 자, 카피했으니까 물리적으로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물리적으로 동등한 재료를 샀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이요 기와집 그럼 기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동일한 재료를 쓰면 이건 복제 원가라 씁니다. 되겠죠? 이건 물리적 측면의 원가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도대체 신규 부동산에 신축하는 데 주로 많이 씁니다.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쓰고요. 대체 원가는 다른 재료로 대체했다는 겁니다. 다른 재료로 대체했으니까 효용면의 동질성을 갖는다 라고 씁니다. 씁니다. 효용면의 동질성. 효용면의 동질성,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용도로 지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재료는 대체를 해도 되는데 용도는 바꾸면 안 됩니다. 용도를 바꾸면 효용이 달라지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효용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 같으면 주택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재료는 바꿔도 됩니다. 이걸 대체 원가라 쓴다. 자, 비교 봅니다. 자, 1번 줄 것입니다. 복제 원가는 물리적 측면에서, 대체 원가는 효용적 측면에서 산정한다. 1번. 자, 이해됐죠? 자, 복제는 제가 요거 쳐놨죠. 요거 암기하라고. 복제 원가는 뭐다? 물리적 측면. 요거 줄 것입니다. 대체는 효용적 측면.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1번 중요합니다. 2번. 자, 복제 원가는 신축 부동산입니까? 최근 부동산입니다. 대체 원가는 오래된 부동산 평가습니다. 2번 또 중요합니다. 3번 봅니다. 제조달 원가를 대체 효과로 산정할 때는 뭐는 행하지 않습니까? 줄 것은 기능적 감가는 하지 않는다 했죠. 자, 기능적 감가는 하지 않지만 물리와 경제는 감가 고려합니다. 자, 그거 봐두시고요.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필요하다 밑줄 긋습니다. 마지막 줄에 있어요. 찾았어요? 자, 동그라미 4번에 일반적으로 대체 원가보다 복제 원가가, 대체 원가는 복제 원가보다 적다. 이 말은 복제 원가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편에 봅니다. 제조원가 공식이 있습니다. 제조원가는 여기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비 요 공식입니다. 표준적 건설비와 통상의 부대비로 되어 있고, 표준적 건설비는 뭐 있습니까? 직접 공사비 여기 있죠? 간접 공사비. 요 줄 것은 수거비의 적정 이윤 밑줄 긋습니다. 수거비의 적정 이윤 밑줄 긋고요. 요것 때문에 거기에 단갈래 도급 건설 비용이라고 써놨습니까? 요것 때문에 도급 가격 기준을 선택했다 이 뜻입니다. 되겠죠? 받으시고, 자, 그러면 통상의 부대비용은 여기 있습니다. 자, 통상의 부대비용은 감리비, 수속비, 건설자금 이자, 공조 공가 기타 이런 거 있습니다. 있고요. 자, 나머지 재료 구하는 방법, 총가격 적성, 부업일 닦아 단위비교법 변동적인데 이거는 종류만 봐도 채우세요. 내용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한 장 넘깁니다. 자, 감가 수정이 있는데 감가 요인 용어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감가 용어인 물리적 감가가 있고 기능적 감가 있고 경제적 감가 있습니다. 법률적 감가 네 가지 있죠. 여기는 물리적 감가는 참고로 봅니다. 물리적 감가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둘째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마모 파손 시간의 경과 노후가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고,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별을 한 개씩 달아두시기 바라고,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를 잘 바꿔놔요. 기능은 내부고 경제는 외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상각이란 건물의 기능 효용의 변함으로써 발생 가치 손실인데, 자, 줄 것은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설계 분량, 형식의 구시가 줄 것고, 경제는 봅니다. 외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를 맞으니까 외부적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분 되겠죠. 줄 거면 인근 지역 세태, 주위 환경과 부적합, 시장성 함대 세 가지 있습니다. 요거 좀 봐두십니다. 여기는 문제가 나오면 자,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를 틀리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자, 하단으로 감가 수정 방법 보겠습니다. 자, 경제적 영수를 기로 정액, 정률, 상환기업소 대상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수정 방법인데 종류가 다음 페이지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감가 수정 방법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도 놓을 수 있겠죠. 자, 발표합니다. 감가 수정 방법 봅니다. 종류 봅니다. 수정 방법 있거든요. 자, 시험은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습니다. 5가지 종류 있어요. 자, 처음에 놓는 게 뭡니까? 내용 연수입니까? 내용 연수 맞죠? 자, 내용 연수법이라 써놨습니까? 예? 내용 연수법 써놨죠. 요 내용 연수법은 뭔가 하면 이론상 감가합니다. 어떤 감가다? 이론상 감가상각하는 겁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이 두 번째 있을 거예요. 관찰감가법. 관찰감가법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옵니까? 실무상입니까?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현장 나갑니다. 그죠? 세 번째 이제 분해법이라 했죠. 우선 종류부터 말이에요. 한 장 넘겨볼래요? 분해법이라 찾습니까? 분해법. 내구성 분해 방식에도 똑같습니다. 네 번째 시장추출법. 시장추출법. 다섯 번째 임대료 손실하는 법 있죠. 임대료 손실하는 법이 있습니까? 손실하는 법 이렇게 있어요. 종류 5가지 있어요. 자, 그래서 감가 수정 방법은 내용연수법, 관찰법, 이걸 내감분이라 씁니다. 내감분은 직접법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직접법의 종류가 됩니다. 원래. 자, 시장 추철과 그죠? 임대 손실은 뭡니까? 임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거꾸로 읽으면 임시가 됩니다. 간접법의 종류입니다. 자, 내용연수법이 거의 시험은 여기 어디 나옵니까? 1번과 2번 중에서 밖에 안 나와요. 1번이 제일 많이 나오고 다음에 2번에도 가끔 한 번씩 나와요. 나머지는요 종류 빼기 시험 안 나와요. 제목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용연수법 한복에 3가지 있습니다. 자, 종류 구분합니다. 있겠죠. 첫 번째 정액법이 있어요. 정액법. 자, 액수가 동등하는 방법을 정액이라 써요. 정액법이랑 균등상각법 같은 말입니다. 이걸 다름으로 균등상각법 이렇게 써요. 또는 직선법이라 써도 됩니다. 자, 이거는 건물하고 구축물에 주로 많이 써요. 어디에 쓴다? 건물과 구축물 등에 많이 써요. 이런 데 많이 쓰고. 자, 정율법이라고 씁니다. 정율법. 이런 프로테지입니다. 프로테지가 똑같은 방법이에요. 정률이니까 뭐다? 이걸 체감상각법이라 씁니다. 체감상각법이라고 불러요. 곡선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기계, 기구, 동산에 씁니다. 기계라든지 기구라든지 동산에 주로 쓰겠죠. 자,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에 써도 됩니다.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에 써도 관계없어요. 근데 주로 쓰고요. 자, 세 번째 상한기금법이 있습니다. 상한기금법. 상한기금법이 있습니다. 상한기금법. 다름으로 감채기금법이 있어요. 감채기금법.
기금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광산에 주로 써요. 광산에 주로 쓴다. 자,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액과 정률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상환기금은 이자 발생하겠어, 안 하겠어요? 얘는 이자 발생해요. 어떤 이자? 복리로 이자가 발생해요. 복리로 이자 발생하거든요. 상환기금보다 복리로 이자가 발생해요. 이 세 가지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로 잠깐 한번 볼래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볼게요. 자, 우리 고정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고정자산. 천천히 보세요, 그냥. 고정자산. 되겠죠? 고정자산이 있어요. 제가 고정자산이 있으면 이 고정자산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 그냥 편의상 1,000원이라 하겠습니다. 1,000원. 계산하기 이렇게. 용어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연수를 10년으로 할까요? 5년 할까요? 5년 할까요? 계산하기 좋게. 그냥 5년으로 자르겠습니다. 5년. 그죠? 자, 그럼 1,000원짜리 물건이 있고 내용수가 5년이 있으면 이 고정자산은 1,000원에 가만히 있고 내용수 5년이 돼도 자산 변화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현재 내용 연수가 몇 년 하기로 했어요? 예? 5년 하기로 했죠. 그죠? 그러면 위에 자, 매년 감가수정해 있겠죠. 저기 매년 감가수정해 있잖아. 감가수정에 해도 되고 뭡니까? 누계액 해도 돼요. 수정액 또는 누계액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수정액 써든 누계액 써도 관계없습니다. 수정액이든 누계액을 써도 관계없는데요. 자, 정액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액법. 제목이 정액이잖아. 정액. 그죠? 정액은 뭐예요? 액수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액수를 똑같이 하는 방법이에요. 액수를 똑같이 하는 방법을 정액법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액수가 동등하다 했잖아. 뭐가 동등하다? 액수가 동등하다. 액수를 동등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0을 5로 나누면 돼야 안 돼요? 예? 되겠죠? 1년에 얼마씩 감가하면 돼요? 200원씩 감가하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그럼 이거는 몇 년 5등분 하면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5등분 하면 돼요. 그죠? 1년이 경과하면 1년이 경과하면 그죠? 자, 1년이 경과하면 자, 감가됩니까? 이 1년에 감가상각된 거 얼마차례요? 200원 되잖아. 그죠? 1년에 감가상각을 200원을 처리했잖아요. 그죠? 이 감가상각을 200원을 비용 처리해야 돼요. 비용 처리. 회계하겠어. 비용 처리해가지고. 그죠? 요것 때문에 수익이 나오겠죠? 그죠? 수익이 나오잖아. 이 수익이 나오면 이 수익에서 요 200원만큼을 회수해야 돼요. 자, 요렇게 200원만큼 회수해야 돼요. 회수를 얼마 한다? 200원만 회수하면 돼요. 이걸 나중에 자본회수율이라고 씁니다. 자본회수율과 감가상각률은 같은 용어입니다. 여기는 이제 감가상각률이 200원이지만은 평가로 수익하면 자본회수율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놓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률이나 자본회수율이랑 같은 용어입니다. 감가된 만큼 자본을 회수한다. 어디에서? 수익에서 회수해야 되겠죠. 비용 처리하려니까. 되겠죠. 그러면 200원만큼 감가상각되니까 이 수익에서 200원만큼 회수해가지고 기업 큰 거에 갖다 넣어놨어요. 예? 자, 1,000원 자산 중 200원 감가된 만큼을 남은 800원에다가 회수 200원 되니까 회수 200원 됐는 하고요. 남아있는 800원 합치니까 1,000원 자산 변화 있어 없어요? 이걸 고정자산 했어요. 또 1년이 경과하면 어떻게 해요? 예? 또 1년 경과하면 200원만 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200원 감가되면 200원만치 감가된 것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 비용 처리하여 비용 때문에 수익 나오겠죠. 수익에서 비용만큼 뭐다? 회수하면 돼요. 또 200원 회수하면 되겠죠. 회수가 또 200원 됐잖아. 남은 얼마입니까? 600원과 회수 400원 돼 있잖아. 그럼 자산 변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200원씩 감가를 시키면 감가액이 균등해야 하네요. 이걸 균등삼각법이라 씁니다. 우리 균등삼각법은 계산이 간편해야 하네요. 계산이 엄청 간편하죠. 그렇잖아. 계산이 간편한데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겠죠. 실제 감가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관찰감가법 등과 병용해서 많이 써요. 이런 이유 때문에. 되겠죠. 이건 제로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이걸 정액법이라 씁니다. 정액법은 X를 똑같이 하는 것을 정A라 쓰고, 정율법이라고 써요. 정율법. 율법은 뭐요? 프로테지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율법은 프로테지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X를 똑같이 했잖아. 얘는 뭐다? 프로테지를 똑같아요. 프로테지를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율이 되겠죠. 율을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율을 30%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첫 해 말이 얼마였어요? 1,000원이죠. 30% 하면 어떻게 해요? 율을. 제가 율을 30%딱 정했어요. 30%. 자, 30%로 감가하면 어때요? 첫 해는 300원이 되었어요. 자, 남은 돈이 얼마예요? 700원이죠. 다시 30% 하면 210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490 맞죠? 다시 30% 하면 147원이 나오거든요. 되겠죠? 이거는 첫 해의 상가액이 가장 커요? 첫 해의 상각률이 가장 커요? 네? 첫 해의 상각액이 가장 큽니다. 근데 시험은 첫 해의 상각률이 가장 크다 나옵니다. 정률법 율은 똑같다 했습니다. 자, 정률은 율은 똑같아요. 시험에 첫 해의 상각액이 가장 크지 율이 가장 큰 것은 아니다는 것. 자, 기억합니까? 자, 그래서 초기 상각이 많고 후반기 적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이걸 다른 말로 체감상각법이라 씁니다. 되겠죠? 자, 이번에나 보겠습니다. 이번에 볼게요. 상환기금법이에요. 이번에는 상환기금법이에요. 그죠? 상환기금법이 있습니다. 상환기금법.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등분 했어요. 1년에 경과하면 어떻게 할까요? 200원만치 감가시킬까요? 예? 감가 되겠죠. 200원만치 감가 상각되는 것을 비용 처리하여, 이 비용 때문에 나중에 수익이 나옵니다. 수익 나오겠죠. 수익에서 200원만큼을 자본으로 회수를 했어요. 그죠? 여기는 다른 곳에 다시 투자를 함으로 인하여 뭐가 발생한다? 복리로 이자가 발생합니다. 자, 복리로 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200원씩 회수를 하면, 그죠? 자, 5번 하면 얼마 나왔습니까? 1,000원이 나왔죠? 그죠? 기말에 가면 1,000원이 나와요. 근데 회수가 1,000원이 되고, 또 이거 뭐다? 이자가 또 있겠죠? 이자가 200원의 이자가 있으면 자산이 1,200원이 되잖아. 그죠? 그럼 고정자산은 얼마에 썼습니까? 1,000원 했죠. 1,200원이 되면 안 돼요. 자, 원래 고정자산은 1,000원이었거든요. 자산 변화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회수를 얼마만치 적게 해야 됩니까? 이자보다 적게 했어야 돼요. 그죠? 뭐만큼 적게 해야 된다?
이자만큼 적게 해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상한기금과 청액의 차이점 뭡니까? 이자 크기만큼 횟수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이자 크기만큼 적어야 됩니다. 뭐만큼 적어야 된다? 이자 크기만큼 횟수가 적어야 돼요. 그죠? 뭐만큼 횟수가 적다? 이자만큼 상한기금이 적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을 때 다음 중 감가수정액이 큰 순서를 물으면 초기를 물었을 때 누가 가장 큽니까? 예? 감가수정액 또는 감가누의 큰 순서 같으면 초기는 뭡니까? 정률. 다음이 정액, 상한기금. 이거를 시험에 냈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정률, 정액, 상한기금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놨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해놨는 거 어디 있습니까? 500페이지 맨 상단에. 몇 년 강백 큰 순서는 뭡니까? 초기는 뭡니까? 예? 정률, 정액, 상한기금. 됐습니까? 되겠죠? 자, 받으시고 받아야 되겠죠? 정률, 정액, 상한기금 줄 것입니다. 자, 이거를 말합니다. 초기 되겠죠? 후반기는 어떻게 했어요? 정액, 상한기금, 정률이 되겠죠. 중후반기는 뭐다? 정액, 상한기금, 정률이 되겠죠. 중후반기는 시험 안 나와요. 뭐만 온다? 초기만 봐두시기 바라고. 자, 그럼 여기서 왔을 때 이 감가수정액이 커져가면 평가액이 줄어듭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이 커져가면 이건 줄어들겠죠. 이거 두 개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 맞습니까? 그럼 평가액 밑에 되겠습니까? 적산가액 크기 순서 있습니까? 그렇죠? 2번은 좀 전에 했는 거잖아. 감가누의 크기나, 그죠? 자, 몇 년가의 크기나 똑같단 말이에요. 유력상 똑같고. 두 번째, 적산가의 크기는 반대되겠죠? 상한기금, 정액, 정률 뒤집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외워놓고요, 감가누의 큰 순서 암기하시고 평가의 큰 순서 뒤집으면 돼요. 극세를 반대로 돌리면 돼요. 그 두 개 좀 봐두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관찰감가법 한번 보겠습니다. 관찰감가법. 자, 관찰은 내가 실제로 현장 나간다 해서 안 나간다 했어요? 얘는 사무실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현장 나가니까, 그죠? 자, 감정의 주체, 대상부대 전체 구성, 직접 관찰합니까? 간접 관찰합니까? 직접이에요. 직접 맞을 거예요. 간접으로 바꿔가면 시험 나왔고요. 체유 상태를 자 판결하니까 감결 구하는 방법인데, 자, 두 번째, 사람입니까? 주관입니까? 객관입니까? 주관인데 이걸 객관으로 바꿔가 시험 나왔습니다. 주관적 개입이 관찰되지 않는 부분을 반영이 곤란한 게 단점도 있겠죠. 그리고 자, 대상을 세밀하게 감가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주관을 객관으로 바꿔가면 나왔어요. 자, 나머지는 내구성 분호 방식 또는 분해법도 있고, 그죠? 시장 추출, 임대소는 종류 뺏기 시험에 놓을 게 없고. 자, 내용은 뭐다? 내용서 기준법 하고요. 관찰 감법 좀 봐두시고, 밑에 오른편에 쭉 보면 적산법이 있거든요. 적산법이 있는데 그 위에 중요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로 알았죠. 1번 감정평가, 감가수정, 취득, 운가, 비용 배분의 개념이다가 틀렸는데 이거는 뭐 회계학입니다. 위에 표구를 시험 냈습니다. 비용 배분은 감가상각을 위에 표 한 번 위에 문제 바로 위에 표. 감가상은 회계학에 쓰는 용어, 수정은 감정평가에 쓰는 용어예요. 두 개 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비용 배분은 취득원가 비용 배분은 수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회계 목적 감가상각이 되고요. 뒤에 회계 목적 감가상각은 제조원가 기초로 적정가치선, 이거는 뭐다? 감정평가인 감가수정에 쓰는 용어예요. 두 개 바꿨다는 뜻이고. 그럼 참고로 보시고, 그죠? 2번 관찰감가법은 직접 눈으로 관찰했어야 했어요?
했죠. 감가를 판정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인데 객관적이가 틀렸다고요. 사람이니까 주관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객관이 되면 안 되겠죠. 자, 3번 봅니다. 동일한 내용소 부동산 건축 방법 관리 유지 상태이다. 감가 정도 달라질 수 있겠죠. 이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정율법은 프로테지가 같죠. 자, 연간가 일정합니까? 연간 감가가 일정한 게 뭐예요? 정액이잖아.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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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 똑같은 걸 정액. 그죠? 정액법하고 정율법하고 바뀌어져 있어요. 앞에 거는 정액법은 연간 감가 일정하지만 뒤에 정율법은 연간 감가 체감한데 그걸 체감상각법이라 쓴다는 거예요. 정액과 정률이 바뀌어져 있고 5번에 경제적 감가 요는 인근지역 세태 요거는 맞는데 설계불량감과 설비부정은 기능적 감가를 했잖아. 그죠? 기능적 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자, 인근지역 생태 분환경과 부적합, 시장성 감퇴를 말합니다. 근데 설계불량과 설비부족은 기능적 감가에 돌아야 되니까 틀린 지문이 돼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산법 한번 보겠습니다. 적산법. 자, 적산법은 대상물의 기초의 기대를 곱하여 산정한 기대율을 계속하여 임대차에 필요한 경비를 다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 쓰는데 이 적산법은 저 뒤에 가면 또 다시 나와요. 임료 평가하는 방법에 다시 놓음으로 거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거든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는데 이 거래사례 비교법 조금만 쉽시다. 다음 단어 나가니까.